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잘못된 종신보험에 대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보험, 잘못된 종신보험 7가지 문제점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보험금을요, 비과세로 받을 수도 있고 과세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5억을 받는데 그 죽으면 5억 원이 다 유가족한테 공짜로 나가는지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가입하면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로 보험금을 남겨둘 필요가 있잖아요. 비과세냐 과세냐는요, 바로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가입했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금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 그랬을 때 거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서 규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요. 아버지가 바로 계약자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보험금이 나오게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세법에서는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은요, 당연히 뭐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인한테 가겠죠? 아니면 누구한테 지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법정 상속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비록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보험금은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과하는 기준은 뭐냐?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부과하게 되니까요. 바꿔야 되겠죠? 바로 계약자 수익자가 다른 사람으로,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자 수익자,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이에요. 계약자 수익자를 어머니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면 되겠죠. 아버지가 계약한 건이다 하면은 당연히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주의하실 점은요. 계약자를 어머니로만 바꾸고 수익자를 뭐 아들한테 바꿨다. 이러면요. 증여세가 또 발생이 됩니다. 계약자가 받아야 될 돈을 수익자가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발생되니까 반드시 계약자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변경할 때는요, 그냥 변경하는 건 아니죠. 변경했을 때 그 보험 가격, 보험의 가치죠. 보험 상품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기납입보험료 플러스 이자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그 환급금보다 적게, 그러니까 기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납입보험료를 평가하고요.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환급금으로 보험자산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큰 금액이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억, 4억, 5억, 10억 그러면요. 그럴 때는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어때요? 자녀가 증여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안 되니까요. 가급적 배우자한테, 어머니죠. 어머니나 아버지, 뭐 어머니가 가입했다면요.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유급까지 면세니까 편안하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요,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유지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종신보험의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감액완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끔 가입자에게 안내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액, 보험금을 최초 가입을 한 것보다 작게 해서 완납 처리했다. 더 이상 세금, 더 이상 납부를 안 한다. 보험료 납부를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감액 완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납부하는데 뭐 10년만 납부하다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감액 완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감액 완납을 하냐면요. 1억 원 종신보장에서 3천만 원 종신보장으로 감액 완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3천만 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입 중단 시점에는요, 이제 더 이상 낼 수가 없죠. 납입 중단 시점에 환급금을 봐요. 그 환급금으로 살 수 있는,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 일시납보험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납입 중단 시점에는 적립금, 환급금이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되니까 최초 가입했을 때 1억 원 보장보다는 금액이 작을 겁니다. 1억 원 대비 1억 원이었을 때 환급금 대비 현재 환급금, 해약했을 때 환급금을 봐서 그 비율별로 종신보험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감액 완납보험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해약환급금으로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겁니다. 일시납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납부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보장 금액은 대부분 다 축소되겠죠. 이럴 경우에 보장 금액이 축소됩니다. 1억 원 보장 받으려고 가장이 가입했는데 3천만 원이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그 보험 기능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됐습니다. 3천만 원 갖고 가족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 가능할까요? 애매하죠.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보장이 너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요. 보험료 납입 부담이 해소됐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납입 중단을 한다든가 유니버설 기능이 있다면요. 그래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그 당시에 해약금이 있을 거예요. 해약을 하시고요.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신규 보험을 가입하세요. 그래서 싸게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이나 2억 원 더 크게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해약금 가지고는요. 다른 거,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연금에 적립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감액 완납은 보험료 납입 부담만 줄여줬지 나머지 모든 기능에서는 별로다는 것입니다. 연장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액완납하고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보장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 전에는 현재 가입한 게 1억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도저히 돈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연장정기보험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납입 중단 시점에 환급금을 가지고서요, 똑같은 보장 금액에 1억 원짜리 정기보험 일시납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1억 원 보장해 주는데 정기보험은 납입 중단 시점부터 10년이라든가 12년이라든가 13년이라든가 그 짧은 기간만 해당 그 환급금에 맞춰서 보장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40세에 납입 중단 시점이 됐어요. 근데 정기 보장으로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55세까지 사망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기 보험으로 갈아탄다? 똑같은 금액으로 금액은 똑같지만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보장 기간이 너무 단축돼 갖고 실질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 나이 있잖아요. 뭐 70대, 80대, 90대 이때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장기간 단축 외에는 뭐 단축이다 보니까 보험료 납입 부담 해소 외에는 장점이 없다. 차라리 이것도 납입 중단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보험으로 신규를 가입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기보험으로 연장 정기보험으로 전환은요. 정기보험 비쌉니다. 가격이. 그러나 신규로 다이렉트나 기타 등등으로 가입을 하면요. 굉장히 싸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해약금으로요. 투자나 연금 저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액보장 상품을 많이 가입했어요. 90년대, 2000년대까지요. 2000년대 초반에 변액종신보험이 나왔지만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정액보장보험을 정액보장보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런 보험을 지금 10년, 20년 유지하고 있다. 30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이거 해약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납입한 돈 대비 받는 보험금이 과연 효과적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보장받는데 사망하면 내가 낸 돈 전체 20년 동안 냈더니 글쎄 8,600만 원이에요. 8,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더 받으려고 그 상품을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그때는 해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20년 다 납부 끝나고 3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지금 60세예요.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나이, 만약에 90세라고 해요. 그럼 30년 뒤에 1억 원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30년 뒤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요. 대단히 미흡하다.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을 때, 뭐 30살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90세 되는 1억 원은요. 정말로 미미한 가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 가치가 없는 보험금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해약후 싼 정기보험을 가입하고요. 해약금은 연금을 가입하세요. 변액연금, 투자 실적에 따라 줄 수 있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보장과 그 다음에 노후 보장까지도 모두가 다 가능하리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종신보험이 나중에 연금도 전환해서 연금 받을 수 있대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장과 연금 기능이 있다고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면요. 보장과 연금을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졌습니다. 이 소리는요. 두 가지 장점이 아니라 두 가지 단점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보장도 미미하고 연금 기능도 미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종신보험은 보장보험이에요. 당연히 적립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저축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갖고 연금을 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장보험 따로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입해야 돼요. 보장과 저축의 전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펀드 같은 경우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가입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이라고 해서 짬뽕으로 짬짜맨처럼 이게 한 펀드에 두 개 기능이 있는 두 개 투자 실적을 발할 수 있는 채권과 주식으로 혼합형을 많이 가입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예 안 합니다. 채권형 따로 그 주식형 따로 가입해요. 대부분. 왜냐하면은 주식형 전문 펀드 매니저와 채권형 전문 펀드 매니저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고 가입한다? 연금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끔 수년 전부터 종신보험을 저축 후의 기능 효과로, 저축 효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5년 납이라고 하고 짧게 납부하게 해서 나중에 그 먼저 냈으니까 당연히 수익은 그 정기 납보다는 조금 낮겠지만요. 저축 효과, 저축 상품이 있다고 막 강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보장 효과와 저축 효과가 있다? 이런 상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 아니면 보장 효과가 있고 저축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금 굴러가는 속도가 늦고 그 다음에 굴러가서 적립되는 게 작습니다. 작은데 어떻게 저축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30년, 4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뭐 3, 40년 지나면 뭐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무슨 뭐 그 공시율이 뭐 확정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저금리 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3, 40년 동안 투자를 해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따라서 보장 상품하고 저축 상품을 그 따로따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최초에 90년대 막 그 종신보험 가입할 때요. 특약을 엄청 가입합니다. 특약이 막 10개 정도 돼요. 주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주보험료는 뭐 8만 원인데 특약은 뭐 12만 원이에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상품을 많이 가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요. 그 주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생선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시, 초밥이잖아요. 밥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비빔밥도 밥이 제일 중요해요. 백반도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한 겁니다. 밥이 주역이죠. 마찬가지 종신보험 뭐예요? 주역이 뭐예요? 사망보장입니다. 사망보장. 특약은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보장은 못 해줘요. 특약은. 그 중간에 또 다 없어지면서 소멸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따라서 특약이 과다된 상품들 이거 이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종신보장 플러스 재해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망 보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장은요 별도로 가입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암보장이나 뭐 이런 것 전문성을 고려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게 가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장의 본연의 기능은 일반 사망보험금 2억 원이다. 그러면요. 재해사망료는 싸니까 재해사망보험료는 싸니까 한 2억 정도 가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암보험을 별도로 실손보험을 별도로 해서 납입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탄다든가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 서비스라고 있어요.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서 뭐냐면 납입 중단도 가능해요. 2년이나 3년 납입하고 나서 의무납부 기간 이후에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인출하세요. 이자 없이 인출하세요. 그러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계속 내다 보면 적립금이 쌓여지겠죠. 쌓여지는 만큼요. 위험보험료에 대한 충당은요. 작아집니다. 점점. 적립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보험 10억 원에 대한 보장보험료는 적게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하고 적립금 차이가 9억 원이 왔다. 그럼 9억 원에 대해서 위험보험료 충당하니까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겠죠? 내가 내는 돈에 위험보험료 할당이 많다는 거예요, 충당이. 그런데 적립금이 8억이 됐다고 그래. 뭐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8억 원하고 사망보험금 10억 사이 2억이죠. 2억만큼만 위험보험료로 충당하면 되니까 어때요? 적립금이 계속 쌓여질 수가 있겠죠? 적은 돈으로 어때요? 그리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납입 중단을 하거나 중도 인출을 해버린다. 그러면 적립금에서 납입 중단은 적립금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계속 사업비들을요. 신계약비, 뭐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걸 다 빼겠죠. 그런 걸 다 뺍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립금이 떨어지겠죠. 중도 인출금도 마찬가지. 중도 인출을 하면 적립금이 빠지겠죠. 빠지면 적립금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적립금하고 사망보험 차이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어때요? 납입 적립했던 적립금은 작은 상태에서 위험보험료로 충당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크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기에 그 적립금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해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요, 위험보험료에 대한 그 보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때보다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납입 중단을 하거나 중도 인출을 한다면 조기에 해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납입 중단과 중도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종신보험, 보장보험 관련돼서 솔루션이 있다고 할까요?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장보험은 보장 기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얼마를 보장해야 될지, 얼마의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얼마의 금액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이 경제적 정년까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보장받는다. 그러면 종신보험보단 정기보험 20년, 30년짜리가 낫겠죠. 그러면 더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도요. 뭐 정확히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연봉의 3배에서 5배 수준 정도 아니면 부양 가족이 많다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좀 더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 뭐 6배, 7배, 8배 더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장 금액을 늘리는데 종신보험으로 보장 금액을 늘린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정기보험은요. 적은 돈으로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장 금액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가장이 예를 들어서 60세까지만 부양한다. 그럼 60세까지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요. 굉장히 싸게 그 다음에 그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좀 많아서 상속세가 50% 부담으로 미래에 뭐 10억, 3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기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60세, 70세까지 가입했는데 살아있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상품,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낸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낼 수 있는 보험금은 비과세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입을 당연히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해야 되겠고요. 종신보험을 또 정액보험으로 가입한다면 미래에 뭐 현재 10억짜리 가입해도 미래 가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장 금액이 변액,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변액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보험, 잘못된 종신보험 7가지 문제점 바로잡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